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하락이 유독 심해졌던 이유를 알아본 뒤에 또 아더 헤이즈가 최근에 알트코인을 대량 매도했던 상황, 그리고 그 수익률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코인 시장이 정말 많이 비실비실거리고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톰 리가 그 명확한 이유를 좀 소개를 해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크립토가 일시적인 고통으로 약세를 겪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추수감사절 이후에 강한 랠리가 나올 거야 라고 하거든요. 자,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 입장에서 11월 27일 무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랠리가 언제 나올지 사실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현재 일시적인 고통, 이거는 현재니까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톰리는 코인의 약세가 지금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시장 조성자가 대차 대조표에 큰 구멍이 났다, 즉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마켓 메이커라고 하죠.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나 호가창을 개미들이 이걸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켓 메이커라는 분들이 호가창을 가득 메우면서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용이하게 해주는데, 사실 말이 좋아서 마켓 메이커라고 하지요. 이분들의 현란한 드리블을 보면 정말 단타 치는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란한 드리블로 개미들을 실제로 많이 털고요. 예를 들면 뭐 시타델이나 뭐 점프 크립토나 이런 무시무시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한 두 개 정도가 지금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두 개만 영향을 받았을까요? 두 개가 치명상을 입었다면 다른 곳들도 아마 뭐 크고 작은 지금 타격을 입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다가 게다가 코인의 가격, 시장 가격의 하락과 청산을 유발하려는 상어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뭔가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막 물어뜯으면서 더 떨어뜨리는 무서운 친구들이 지금 있다. 그래서 공포감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그 결론부터, 소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요. 두 개의 마켓 메이커를 제가 찾았는데요. 하나는 전통의 강호, 굉장히 지금 오래됐고요. 꽤나 강력한 윈터뮤트라는 마켓 메이커가 지금 큰 타격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에로테크라는, 저는 요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신규 마켓 메이커고 뭐 런던에 본사를 뒀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신규 마켓 메이커까지 이 두 개는 적어도 확실하게 지금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 아무리 우량 자산을 투자를 하고 제 아무리 고래라고 하더라도 청산이 되면 어떨까요? 단기적으로는 거의 복구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물리는 거랑 청산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청산은 아예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언제 사라졌다? 그게 10월 10일 날 대규모 청산 사태 이후로 이게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테라루나 사태, 뭐 FTX 사태, 이거 해결되는데 한 2년에서 3년 걸렸거든요. 왜냐면 하나가 무너지면 그 밑으로 막 줄줄이 비엔나로 뭐 3에로 캐피탈이나 뭐 제네시스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엮이면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물리고 나중에 FTX 뒤에 보니까 블랙락도 거기에 돈 넣고 뭐 싱가포르 테마색 국부 펀드도 돈을 넣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윈터뮤트와 그리고 여기 아더 마켓 메이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에로테크 뭐 이런 신규 업체까지 트레이딩을 중금 중단할 정도로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 언제요? 19빌리언에 달하는 역대 최대 기록 10월 10일 날 청산 사태 우리 보셨잖아요. 이 기사는 10월 18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나도 지금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아서 트레이딩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윈터뮤트가 바이낸스의 무슨 API가 작동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뭐 바이낸스를 고소를 한 해만에 했던 그 상황입니다. 내가 뭐 팔려고 해도 안 팔렸어 뭐 이런 거겠죠. 아무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했는데 아직도 이게 복구가 안 되고 있다. 자, 마켓 메이커가 위기를 겪으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오더북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호가창에 꽉꽉 채워야 되는데요. 그게 헐렁헐렁하게 채워진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좀만 팔아도 밑으로 긁어버리면 그냥 쭉 떨어집니다. 호가창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에서는 이 알트코인 중에서 이런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프레드의 간격이 멀어집니다.
매수할 때 호가창과 매도할 때 호가창 그 사이가 쭉쭉 벌어지면 당연히 거래도 더 안 되겠죠. 그리고 체결도 지연되고 그러니까 유동성을 지금 공급하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스탑한 상황,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포지션이 지금 청산을 당했다면, 막 이들은 본인들이 현란한 장난을 치니까 막 롱이나 숏에서 엄청나게 베팅을 하고 실제로 많은 돈을 벌지만, 뭐 99번 자리도 한 번 잘못하면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지금 청산이 되고 회복이 지금 거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톱니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뭐 일부 밝혀진 사실인 거죠.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셧다운, 지금은 풀렸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TGA 잔고가 재무부 잔고가 계속 올라가면서 공무원도 월급도 못 주고 유동성을 이 재무부 잔고에서 빨아들였었고 아시겠지만 영래포 잔고도 지금 이제 쓸 만큼 썼습니다. 완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 양적 긴축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양적 긴축은 12월 1일부터 이제 완전히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양적 긴축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무수히 겹치니까 엄청난 대참사까지는 아니겠지만 소에서 중자 참사 정도는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JP모건의 바퀴벌레 발언이라든지 블랙락도 한 사모펀드에 뭐 전부 돈 다 날렸다는 거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연준의 지도부라면 단기 이런 유동성 충격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물론 재무부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연준에서도 최근에 특히 뭐 핵심 이제 뉴욕 연준에서 월가를 긴급 소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보더라도 이거 단기 금융시장에 지금 심상치 않은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최근에 비공개 회의를 했던 결과를 얘기해 줬거든요. 자, 비공개 회의였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매년 개최하는 컨퍼런스 중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잠깐 모여봐.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 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마련을 해서 지금 외부에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여러 이제 참가자들이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복수 참가자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은행들의 채권이나 단기 금융시장 전문가들을 죄다 불렀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은 어때? 사정을 계속 얘기하니까 뭐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 주제가 뭐였다? 상시 레포였다. SRF라고 해서 예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스탠딩이니까 연준이 나 언제나 너 옆에 서 있을게. 나한테 레포 금리로 돈 많이 빌려. 이게 SRF라고 하는데 뭐 10월 10일 이후로 10월 말까지 여기가 폭발을 했었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단기 금리를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빌려가면서 단기 금리가 폭등을 했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잦아들긴 했는데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연준에서는 제가 잘못 썼네요. SRF인데, SRF가 있으니까 편하게 마음껏 쓰세요. 단기 금리, 뭐 단기 돈 부족하면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각 은행들의 담당자는요, 쓰고는 싶은데요. 그거를 만약에 썼다는 소문이 퍼진다? 야, 니네 힘든 기간이네. 투자 잘못했네. 이런 낙인을 찍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뱅크런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해서 쉬쉬하고 웬만하면 안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웬만하면 안 쓰는 것까지 최근에 뻥 터지니까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요. 결국은 언제나 선택의 영역입니다. 연준이나 혹은 재무부에서 안전장치를 총동원해서 단기 유동성의 충격을 막을 것이냐, 거기에 베팅을 한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시면 될 거고, 아니 이거 이제 소용없어. 이미 다 죽었고 가격 다 떨어졌고 뭐 호가창 텅텅 비었고 끝났어. 튀어. 이렇게 한다면 뭐 이제 뭐 조심하는 게 뭐 좋겠다라고 하면서 도망가실 수도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다만 이 후자, 방금 튀어. 일단 팔고 보자는 한 똑똑한 분의 행동과 수익률을 제가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똑똑한 분은 앞서 설명해 드렸던 아더 헤이즈인데요. 제가 왜 똑똑한 분이라 하냐면요. 아더 헤이즈나 뭐 짐 크레이머나 또는 피터 시프나 사람들은 좀 놀릴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의 학벌도 그렇고요. 지식 수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 수준과 투자 수익률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아마 여기서 다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최근에 오늘 새벽이었네요.
이더리움 등 무려 500만 달러의 토큰을 시원하게 알트코인들을 다 팔았다. 이게 그래도 73억 원 정도 되니까요. 굉장히 많이 판 거거든요. 그것도 이게 지금 떨어진 가격으로 한 거니까요. 자,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드웨이즈가 이제 본인 입장에선 시원하겠죠. 떨어졌으니까 좀 마음이 놓였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코인을 팔았느냐? 이더리움을 무려 248만 달러. 그러니까 판 거 중에 반이 이더리움이었네요. 이분도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샀었나 봅니다. 그리고 에테나, 리도, 에이브, 유니스왑, 이더파이까지 그냥 시원하게 대량 매도를 했다. 다만 제트캐시 또는 지캐시라는 그 최근에 뭐 다 떨어지는데 자기 혼자 10배, 뭐 15배 올라간 그 코인 있잖아요. 요거는 뭐 XRP보다 더 상승 잠재력이 크다. 뭐 비트코인 다음이다 하면서 연일 옹호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자, 이분의 뭐 이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르는 건 항상 더 오른다. 떨어지는 건 항상 더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걸로 해서 수익을 거두냐 안 거두냐는 이제 이분의 뭐 실력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레이딩이니까 실력이 좋아야겠죠. 근데 여러 기사를 찾아보면요. 아드웨이즈의 뼈를 때리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보유 자산을 대거 정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이런 게 수없이 많았었다. 저도 예전에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난 8월에도 상당한 규모를 매도하며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이거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8월에도 도망쳐 했는데 팔고 도망쳤죠. 근데 곧바로 시장이 반등하며 일주일 만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이더리움을 다시 매수해야 했다. 당시에 그는 이제 더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하지 않겠다고 농담 섞인 핑키 스웨어 맹세를 남겼지만 최근 흐름은 분명히 다시 방향을 튼 모습이다. 내가 다시는 이제 안 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시원하게 떨어질 때 팔았다라는 거겠죠. 자, 근데 그럼 뭐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감이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 AI를 돌리고 기사를 종합을 해서 그의 최근의 사팔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날짜였던 것 같습니다. 그해 11월 16일 시원하게 매도를 했을 때 그 수익률을 한번 제가 여러 AI를 돌려서 한번 봤는데요. 뭐 챗GPT나 그록이나 뭐 다른 크립토 이 수익률이 거의 대다수가 일치를 했습니다. 이건 좀 이제 뭐 조금은 틀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더웨이즈의 최근 뭐 매수 매도 요약해서 이제 이더리움, 에테나, 리도, 에이브, 아까 유니스왑 이런 거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주로 산 날짜를 보니까 8월 15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량 많이 샀네요. 이더리움도 4,200달러 뭐 이런 가격에 샀는데 11월 16일 날 시원하게 다 털었잖아요. 이때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3,180달러 한 25% 손해를 보고 팔았고요. 에테나는 무려 65% 마이너스, 리도도 뭐 거의 반토막이 됐네요. 에이브도 한 34% 손해를 봤고요. 유니스왑은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4일 만에 샀다 팔았다를 했는데 마이너스 14%라고 하지만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더 잃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8월 15일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편하게 업비트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요때입니다. 정확히 요때. 그들의 입장에서 8월 15일이면요.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4일이거든요. 정확하게 단기 고점. 물론 더 고점 680 얼마까지 간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 샀으면 거의 정말 신이라고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까지는 실패했지만 요때 654만 원쯤에 매수한 후에 가지아를 외쳤고요. 지금 언제 팔았다? 최근에 한 460만 원, 70만 원 무렵에 대량 무려 250만 달러 정도를 매도를 했다. 그리고 앞서 뭐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요. 정확히 요때입니다. 8월 초. 아까 뭐 기사에서 나왔었죠. 요때 이제 떨어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겁을 먹었겠죠. 그래서 요때 팔고, 요때 사고, 요때 팔고. 이게 쉽지 않은 투자를 지금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니스왑은 최단기 보유 기간이어서 제가 참고로 찾아봤는데요. 자, 그들의 시간으로 11월 12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11일 정확하게 꼭지점에 샀습니다. 15,000, 1,210원인데요. 한 15,000원쯤에 샀어요. 알고 보니까 이 하나의 장봉만 한 40 몇 %짜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거의 2배 정도 오른 거겠죠.
그렇게 샀다가 최근에 한 10,000원 무렵에 팔았다. 아까 AI는 뭐 한 10%, 15% 손해라고 하지만 제가 추정컨대 조금 더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가 막히다. 고점에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쉽지 않은데요. 이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것 같은데 혹자는 이러실 수 있겠죠. 아니 더 떨어질 테니까 잘한 거 아니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거에는 또 어땠는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면 조금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참고로 아드웨이즈는 트레이딩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고문료나 뭐 여기 강의료나 또는 옷도 팔고 있고 뭐 워낙 이제 비트맥스로 유명 인사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트레이딩이나 투자는 그렇게 좀 썩 수익률이 좋지 않은 걸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죠. 저는요, 위기 시에 그 사람의 수익률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뭐 적당히 올랐다, 적당히 떨어질 때 할 때는 모두가 가지야, 뭐 편안하겠죠. 그러나 위기 시에 그 사람의 행동이 저는 수익률을 크게 결정을 짓는다. 예를 들어 하락할 때 매도를 하고 상승할 때 매수를 한다.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0.1% 거의 없다고 저는 제 주위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근데 그 어려운 걸 또 최근에 아드웨이즈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매도했던 거 보셨잖아요. 자, 상승 시에 매도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자로 이더리움을 한 3,500불 정도 이제 팔았다고 해요. 근데 이때 왜 팔았다? 당시에 7월 미국 고용 보고서 부진 등 매크로 리스크를 이유로 또 뭐 언론에서 엄청 무섭게 얘기를 하니까 뭐 다 떨어졌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조사하면 다 나오죠. 근데 일주일 뒤에 불과 일주일 뒤에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돌파하자 부랴부랴 4,200달러에 다시 매수했다. 그러니까요, 이때도 마이너스 16.5%를 또 날려먹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확정이잖아요, 확정. 더 이상 어떻게 뭐 복구가 하기 쉬운 어려운 행동들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 매도 가격보다 재매수 단가가 높아서 단순 수익률이 마이너스 16%다. 근데요, 저는 AI에게 이런 것까지 기대를 하진 않았거든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봤는데 재밌는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이 외에도 아더 헤이즈는 과거에도 이더리움을 매도한 적이 있으나 이런 비슷한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보고된 바에 따르면 매도 직후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서 더 높은 가격에 되사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뭐 여러 매체에서 얘기를 해주네요. 따라서 현재까지 아드웨이즈는 이더리움을 매도한 뒤에 다시 떨어질 때 가격 하락 시점에 재매수해서 실제 이익을 본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에 제가 이거 뭐 아이템 같은 거 써가지고 다 찾아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언론에 안 알려진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코인 텔레그래프도 있고 코인 데스크도 있고 비트 겟도 있고 여러 가지 출처를 통해서 결국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하지만 쓴 맛을 보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요. 내가 단타를 잘하는 사람인지 중장기 투자가 나은 사람인지를 결국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즉, 내 성향을 파악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내가 뭔지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크립토 TV는요. 단타를 잘하는 거를 전혀 알 수 없다.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잘 안 됩니다. 단타로 언제 샀다가 효율적으로 언제 팔면 좋겠다. 뭐 단기 고점, 뭐 단기 저점 절대 저는 못 맞추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저희랑 전혀 맞지 않는다. 근데 중장기 투자를 한다. 이런 분들은 저희 크립토 채널이 맞을 수 있다. 다만 저도 뭐 소고기를 좀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종종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지 뭐 단기 고점, 단기 저점 뭐 막 전체 다 팔고 뭐 50% 이상 팔고 이런 거 못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꼭 파악을 하시고 그에 맞는 원칙과 방송을 보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급한 돈으로 투자한 돈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거의 잃기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저는 시간이 결국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고 이 시간의 폭을 넓힐수록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끊임없이 올라간다. 단 우량 자산의 하나는 거겠죠. 시간이 돈을 벌 수 있게 나를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게 정말 잃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재밌는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쉽게 어리버리 이렇게 투자하는 저희 두 아들 얘기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요. 오래된 분들 아시겠죠? 24년도 9월 달 무렵에 이더리움을 한 340만 원 정도 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니네 내년에 생일 오면 팔아줄게. 그걸로 뭐 좋은 거 사라고 하면서 두 아들의 용돈을 10만 원씩 뺏어서 이더리움을 샀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때 두 배가 넘었었죠. 왜냐면 680만 원 뭐 넘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는 다시 떨어졌고 현재 수익률은 31%네요. 이후에도 조금씩 추매해서 평균 단가가 340에서 한 354만 원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 한 17만 7천 원 중에 만 원어치는요. 오늘 아침에 큰아들이 희망을 해서 산 거였습니다. 아침에 제가 업비트를 보고 있었는데요. 큰아들이 이빨을 닦으면서 오길래 지금 사람들이 코인 떨어져서 다들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 다들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아들이 나 그럼 만 원어치 이더리움 살래? 라고 해서 그래? 대견하다 해서 사줬고 그거를 본 둘째 아들이 그럼 나도 살래 해가지고 둘째 아들도 이더리움을 만 원어치 산 겁니다. 저는요, 결국 아들들의 수익률은 엄청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혹자는 이거 뭐 얘들 푼돈 소액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루 수입이 아침에 이불을 개면 500원, 안 개면 빵원, 그게 전부입니다. 큰 용돈은요. 제가 다 뺏어가지고 이미 뭐 비트코인이다, 코인베이스다, 뭐 쿠팡이다, 지금은 뭐 많이 팔긴 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거 죄다 사놔서 아들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500원이 일당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20일치의 일당으로 지금 만 원어치 산 거니까요. 그 정도면 이들에게 저는 꽤 큰 돈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쉽게 고통 없이 롱런 하면서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끊임없이 고민해 보시고 수정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